천년을 산 까치의 은혜. 일부 산 위의 집. 이 이야기는 매우 오래전 조선시대 어느 산골 마을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그 마을은 산 위에 있었습니다. 높은 산의 중턱에 자리 잡은 세상과는 거리 먼 그런 마을이었습니다. 거기 살던 한 노인이 있었습니다. 이름은 박시준이라고 했습니다. 나이는 벌써 80을 넘었습니다. 박시준은 혼자 살고 있었습니다. 아내는 이미 10년 전에 세상을 떠났고 자식들은 모두 도시로 나가 있었습니다. 그들이 가끔 찾아오기는 했지만 박시준은 늘 혼자였습니다. 노인의 집은 작은 초가집이었습니다. 지붕은 허름했고 벽은 이곳저곳 갈라져 있었습니다. 겨울이 되면 매우 추웠을 그런 집입니다. 하지만 박시준은 그 집에서 외로움을 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에게는 친구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친구는 바로 까치였습니다. 이부 검은 등 흰 배의 친구. 그 까치는 어디서 나타났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어느 날부터 그것이 박시준의 집 지붕에 앉아 울기 시작했습니다. 까. 그 울음소리를 처음 들었을 때 박시준은 웃었습니다. 너도 혼자로군. 나처럼. 노인은 밥을 한 줌 집어 지붕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그 까치는 그 밥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도 나타났습니다. 이렇게 하루, 이틀, 사흘이 지나갔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까치는 계절이 바뀌어도 떠나지 않았습니다. 겨울이 왔습니다. 눈이 소복이 내렸습니다. 다른 새들은 모두 따뜻한 곳으로 날아갔습니다. 하지만 그 까치는 박시준의 집에 남아 있었습니다. 노인은 까치를 위해 더 많은 밥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집 한쪽에 새끼손가락만 한 구멍을 만들어 까치가 드나들 수 있게 했습니다. 겨울밤이 깊었습니다. 외로움도 깊었습니다. 하지만 박시준은 그 까치의 울음소리를 들으며 혼자가 아니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삼부 춥고 외로운 밤. 그 겨울은 유난히 추웠습니다. 박시준은 나무를 모아 불을 피웠습니다. 하지만 나무는 빨리 소진되었습니다. 산에 나가 나무를 주우려 해도 눈이 소복이 내려 있어서 나가기 어려웠습니다. 노인은 자신의 이불을 3번 접어서 입었습니다. 그래도 추웠습니다. 그 밤 박시준은 한기로 인해 몸이 떨렸습니다. 손가락도 차가워졌습니다. 까치는 박시준의 옆에 앉아 울었습니다. 까. 그 울음소리가 어떤 의미인지 박시준은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자신을 걱정하는 울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노인은 까치를 어루만졌습니다. 고마워. 너도 추운데 나 때문에 남아있는 거지. 사부 기적 같은 일. 그 다음 날 아침입니다. 박시준이 눈을 떴을 때 집안은 따뜻했습니다. 이상했습니다. 어젯밤 불은 꺼져 있었는데 노인이 일어나 집 주변을 살펴봤습니다. 그러자 그는 놀랐습니다. 지붕에 나뭇가지들이 소복이 쌓여 있었습니다. 마치 누군가가 밤새 그것들을 모아놓은 것처럼. 박시준은 그 나뭇가지들을 들어 집 안으로 옮겼습니다. 그 중에는 때론 굵은 나뭇가지도 있었고 때론 가는 나뭇가지도 있었습니다. 그것은 명백히 누군가 의도적으로 모아놓은 것이었습니다. 박시준은 까치를 봤습니다. 너 혹시 이걸 다 가져온 거야? 까치는 울었습니다. 오부 이해할 수 없는 일들. 그 이후로 매일 밤 비슷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마치 누군가 박시준을 돕고 있는 것처럼. 추운 날씨가 계속되자 까치는 밥이 없는 날도 있었습니다. 산에 먹이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침 박시준이 일어나 보니 박쥐들이 지붕에 매달려 있었습니다. 까치가 잡아다 놓은 것입니다. 노인은 그것을 보고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늘이시여, 이 까치가 나를 위해 이렇게까지 하다니. 겨울이 깊어졌습니다.
박시준은 여러 번 병에 걸렸습니다. 추위 때문입니다. 그럴 때마다 까치는 자신의 몸을 박시준에게 바짝 붙였습니다. 마치 자신의 따뜻함을 나눠주려는 것처럼. 육부 봄이 오다. 겨울이 깊었지만 결국 봄은 왔습니다. 눈이 녹기 시작했습니다. 풀이 돋아났습니다. 새들의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다른 까치들도 산에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박시준은 생각했습니다. 이제 저 친구가 떠날 거겠지. 자기 종족들을 찾아가겠지. 하지만 그 까치는 여전히 박시준의 집에 있었습니다. 봄이 더 깊어졌습니다. 까치들은 짝짓기를 시작했습니다. 수컷 까치들은 암컷 까치들의 주위를 맴돌았습니다. 하지만 박시준의 까치는 다른 까치들을 무시했습니다. 대신 계속 박시준의 곁에 있었습니다. 노인은 그 까치를 봤습니다. 왜 저 친구는 자기 짝을 찾지 않을까? 그리고 그 순간 박시준은 깨달았습니다. 저 까치가 나를 지킬 일만 생각하고 있었구나. 자신의 삶도 자신의 행복도 잊은 채로. 7부 세월이 흐르다. 년이 지났습니다. 박시준은 여전히 산 위의 초가집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더 주름이 많아졌고 몸은 더 굽어졌습니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살아 있었습니다. 까치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까치 역시 변했습니다. 처음 나타났을 때는 깃털이 검고 윤기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까치의 깃털은 휘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노인처럼 까치도 늙어가고 있었습니다. 10년이 지났습니다. 박시준은 90이 되었습니다. 그의 손은 떨렸습니다. 걷기도 어려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계속 까치를 위해 밥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까치는 여전히 박시준을 지켰습니다. 8부 기묘한 순간들. 어느 날 박시준이 넘어졌습니다. 집 밖에서 나무를 주우려다가 몸이 무너진 것입니다. 노인은 땅에 떨어졌습니다. 일어날 수 없었습니다. 추웠습니다. 어두웠습니다. 이제 끝인가? 이렇게 여기서 죽는 건가? 그 순간 까치의 울음이 들렸습니다. 울음이 계속되었습니다. 마치 누군가를 부르는 것처럼. 밤새 까치는 울었습니다. 그러다가 아침이 되었을 때 마을 사람들이 왔습니다. 까치의 울음을 듣고 무언가 일어났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마을 사람들이 박시준을 일으켜 주었습니다. 그를 집으로 옮겨 주었습니다. 박시준은 그 까치를 봤습니다. 너, 날 부르고 있었니? 까치는 울었습니다. 구부 기적의 지점. 세월은 계속 흘렀습니다. 20년, 30년. 박시준은 100세가 되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놀랐습니다. 그렇게 오래 산 사람이 있을 수 있다니. 의원은 진맥을 해봤습니다. 기적입니다. 이렇게 오래 사신 분은 처음입니다. 모두가 박시준의 오래된 삶에 놀랐습니다. 하지만 박시준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기적이 아니라 까치의 은혜였습니다. 혼자였다면 그는 벌써 오래전에 떠났을 것입니다. 하지만 까치가 있었기 때문에 그는 계속 살 수 있었습니다. 10부 까치의 변화. 하지만 때가 오고 있었습니다. 까치도 늙어가고 있었습니다. 처음에 까치의 깃털이 검은 것이 자연스러웠다면 이제 까치의 깃털은 대부분 휘었습니다. 까치의 움직임도 느려졌습니다. 더 이상 빠르게 나는 모습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저 박시준의 집 근처를 맴돌 뿐이었습니다. 박시준은 까치의 변화를 보며 마음이 아팠습니다. 우리가 함께 늙어가고 있구나. 11부 최후의 날. 어느 겨울밤입니다. 산 위의 집에는 눈이 소복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박시준은 따뜻한 불을 피웠습니다. 까치가 주워다 준 나뭇가지들로. 까치는 박시준의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더 이상 울지 않았습니다.
조용히 박시준을 바라보고만 있었습니다. 박시준은 까치를 어루만졌습니다. 우리 정말 오래 함께였구나. 까치는 박시준의 손 위에 자신의 머리를 대었습니다. 그 밤 박시준은 깊은 잠을 잤습니다. 그리고 아침이 오지 않았습니다. 박시준은 그 밤 조용히 세상을 떠났습니다. 12부 까치의 울음. 마을 사람들이 그것을 알게 된 것은 까치의 울음 때문이었습니다. 그 까치는 밤새 울었습니다. 마치 누군가를 부르는 울음, 누군가를 잃은 울음. 마을 사람들이 집으로 가봤을 때 박시준은 이미 가고 없었습니다. 그들은 박시준의 시신을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초혼을 준비했습니다. 하지만 까치는 계속 울었습니다. 마치 박시준이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는 것처럼. 13부 새로운 살. 박시준의 장례식은 마을 사람들이 소박하게 치러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집은 비어있게 되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 집을 어떻게 할지 의논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누군가가 생각났습니다. 까치가 있습니다. 그들은 까치를 바라봤습니다. 그 까치는 여전히 박시준의 집 지붕에 앉아 있었습니다. 박시준의 집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 까치를 위해 밥을 주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그 집을 계속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까치를 위해. 14부 기묘한 일들. 년이 더 지났습니다. 그 까치는 여전히 살아 있었습니다. 새들의 수명은 보통 10년에서 20년 정도입니다. 하지만 그 까치는 50년을 더 살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상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까치가 이렇게 오래 살 수 있을까? 그리고 까치의 깃털은 여전히 희었습니다. 더 이상 검어지지 않았습니다. 마치 까치 자신도 박시준과 함께 늙어버린 것처럼. 100년이 더 지났습니다. 그 까치는 여전히 박시준의 집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것을 신기하게 여겼습니다. 어느 날 마을의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저 까치는 신이 아닐까? 아니면 박시준의 영혼이? 15부 200년의 기간. 200년이 지났을 때 그 까치는 여전히 있었습니다. 세대가 바뀌었습니다. 할아버지가 할머니가 되고 그들의 자식들이 할머니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까치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박시준의 집에 앉아 있을 뿐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것을 전설로 만들었습니다. 1000년을 산 까치. 박시준을 위해 그토록 오래 산 까치. 그 이야기는 세대를 거쳐 전해졌습니다. 할머니들이 손자들에게 이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충절의 까치. 은혜를 잊지 않는 까치. 16부 그 까치의 의미. 결국 그 까치는 무엇이었을까요? 정말 평범한 까치가 1000년을 산 것일까요? 아니면 처음부터 신의 현신이었을까요? 마을 사람들은 여러 가지 해석을 했습니다. 어떤 이는 그것이 박시준의 영혼이 까치의 몸으로 돌아온 것이라고 했습니다. 자신을 위해 50년을 기다린 그 까치 때문에 박시준이 까치의 몸으로 되돌아와 그 은혜를 갚으려는 것이라고. 어떤 이는 그것이 하늘에서 보낸 천사라고 했습니다. 외로운 노인을 위해 1000년을 함께하기 위해 보낸 천사라고. 어떤 이는 그것이 단순히 동물의 본능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 본능이 1000년을 견딜 수 있을 정도로 깊은 것이라고. 17부 까치의 집. 오늘날에도 그 마을에는 박시준의 집이 남아있다고 합니다. 이미 초가집은 기와집으로 바뀌었습니다. 여러 번 수리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기본적인 구조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 집을 까치의 집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매해 봄이 되면 또 다른 까치들이 그 집에 와서 둥지를 튼다고 합니다. 마치 그 1000년의 까치가 다른 까치들에게 박시준의 집을 지키라고 전하는 것처럼. 18부 이야기의 전승.
이 이야기는 어떻게 지금까지 전해져 왔을까요? 처음에는 마을 사람들이 입으로 전했을 것입니다. 그 신기한 까치의 이야기를. 시간이 지나면서 그 이야기는 점점 더 전설처럼 변했습니다. 까치의 나이는 50년에서 100년이 되었고 100년에서 1000년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야기의 핵심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누군가를 진심으로 돕는 것의 가치, 누군가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의 중요성, 19부 은혜의 의미.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은 무엇일까요? 첫째, 은혜는 절대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 박시준이 그 까치에게 밥 한 줌을 준 것이 결국 1000년으로 이어졌습니다. 아주 작은 친절도 그것이 진심에서 나온 것이라면 영원한 것이 될 수 있다는 것. 둘째, 은혜를 받은 자는 그것을 갚아야 한다는 것. 까치가 박시준을 돌본 것은 박시준의 초기의 작은 친절에 대한 보답이었습니다. 셋째, 우리는 혼자가 아니라는 것. 박시준이 외로움을 느꼈을 때 까치가 나타났습니다. 우리가 진심으로 누군가를 돕고자 할 때 그 누군가는 우리의 예상 이상으로 우리를 도와줄 수 있다는 것. 20부 박시준의 유산. 박시준은 물질적인 것을 남기지 않았습니다. 그는 가난한 노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야기를 남겼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는 1000년을 살아남았습니다. 그 이야기 안에는 그의 따뜻한 마음이 살아있습니다. 혼자 있는 까치를 보고 밥을 주던 그의 마음. 겨울밤 추운 자리에서도 까치를 안아주던 그의 마음. 박시준은 그 이야기로 영원히 살아있습니다. 21부 까치가 배운 것. 그 까치는 박시준 곁에서 50년을 살면서 무엇을 배웠을까요? 아마도 까치는 배웠을 것입니다. 순수한 사랑이란 무엇인가를, 보상을 바라지 않는 헌신이란 무엇인가를, 그리고 그것을 통해 까치는 인간처럼 생각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아니면 더 이상 까치가 아니라 그것은 사랑의 형태로 변했을 것입니다. 22부 현대에 던지는 질문. 이 이야기는 현대에도 우리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는 누군가의 은혜를 받으며 살고 있습니다. 부모의 은혜, 친구의 은혜, 낯선 사람의 은혜. 우리는 그 은혜들을 기억하고 있을까요? 그리고 우리는 그 은혜를 갚으려 노력하고 있을까요? 우리는 혼자인 누군가를 보았을 때 밥을 주는 박시준처럼 행동하고 있을까요? 23부 까치의 울음. 그 마을에 사는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봄이 될 때마다 까치들의 울음이 들린다고. 그리고 그 울음 속에는 슬픔과 기쁨이 함께 있다고. 마치 그 까치가 1000년을 함께한 박시준을 그리워하면서도 새로운 봄을 맞이하는 까치들을 보며 기뻐하는 것 같다고. 24부 진실과 전설. 이 이야기가 진실일까요? 아니면 전설일까요? 어쩌면 그것은 중요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이야기가 지닌 진리는 그것이 역사적 사실이든 아니든 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은혜는 영원하다. 그리고 그 은혜는 1000년을 견딜 수 있다. 이것이 이 이야기가 전하는 진리입니다. 25부 다양한 해석. 이 이야기는 여러 방식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어떤 이는 이것을 불교의 윤회설로 해석합니다. 박시준과 까치가 여러 생에 거쳐 만난 영혼이라고. 어떤 이는 이것을 도교의 신선 이야기로 해석합니다. 까치가 사실은 신선이었고 박시준을 도우러 온 것이라고. 어떤 이는 이것을 단순한 동물의 본능으로 해석합니다. 하지만 그렇다면 동물도 은혜를 알고 그것을 갚을 수 있다는 그 사실 자체가 기적이라고. 26부 마을의 변화. 박시준이 세상을 떠난 후 그 마을은 변했습니다. 처음에는 산 위의 외로운 마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까치의 이야기가 알려지면서 사람들이 그 마을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 까치의 이야기를 듣기 위해, 그 이야기 속의 진리를 배우기 위해 마을은 점점 번성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까치의 집만은 여전히 같은 자리에 남아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것을 거룩하게 여겼습니다. 27부 다음 세대에게 할머니들은 손자들에게 이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그리고 손자들이 자라서 자신의 자식들에게 다시 들려줍니다. 이렇게 1000년을 넘어 이 이야기는 계속 전해집니다. 그리고 매번 그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누군가는 깨닫습니다. 나도 누군가의 은혜를 받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나도 누군가의 은혜를 갚아야 한다는 것을. 28부 까치의 현재. 그 까치는 지금 어디에 있을까요? 어쩌면 여전히 그 마을 어딘가에 있을지도 모릅니다. 1000년을 산다면 이제 겨우 1000년일 수도 있으니까요. 28부 까치의 현재. 그 까치는 지금 어디에 있을까요? 어쩌면 여전히 그 마을 어딘가에 있을지도 모릅니다. 1000년을 산다면 이제 겨우 1000년일 수도 있으니까요. 혹은 이미 다른 형태로 변했을 수도 있습니다. 까치의 몸을 벗고 이 이야기가 되어 사람들의 마음속에 살고 있을 수도. 29부 까치의 겨울. 그 마을에서는 매해 겨울이 오면 까치들이 특히 많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마치 박시준의 집을 찾기 위해서 혹은 그곳에서 나눔을 받기 위해서 마을 사람들은 그 까치들을 위해 밥을 준비합니다. 박시준이 그 처음에 까치를 위해 했던 것처럼 그들은 그 행동이 그저 새에게 밥을 주는 것이 아니라 박시준의 따뜻한 마음을 이어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30부 철학적 의미.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깊은 철학적 질문을 던집니다. 과연 사랑이란 무엇인가? 사랑은 계산과 보상을 바라는 것인가? 아니면 그것을 모두 내려놓는 것인가? 박시준은 까치를 돕기 위해 보상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저 그 까치가 혼자이고 추워 보여서 돕고 싶었을 뿐입니다. 그런데 그 순수한 마음이 1000년을 가져왔습니다. 31부 현대인에게 주는 메시지. 현대는 매우 바쁜 시대입니다. 모두가 자신의 것에만 집중합니다. 자신의 이익, 자신의 성공, 자신의 행복. 이 이야기는 그런 현대인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혹시 우리가 잃은 것이 있지 않을까? 혹은 우리가 무시한 것이 있지 않을까? 누군가 혼자인 곁에서 정말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 32부 작은 친절의 힘. 이 이야기의 가장 아름다운 부분은 그것이 작은 친절로부터 시작됐다는 것입니다. 밥 한 줌.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박시준은 거대한 기부를 한 것도 아니고 큰 희생을 한 것도 아닙니다. 그저 자신이 가진 것 중 일부를 나눈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1000년을 견디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중요한 깨달음을 줍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친절은 결코 작지 않다는 것을. 그것이 진심에서 나온 것이라면 그것은 영원한 것이 될 수 있다는 것을. 33부 오래된 선물. 박시준이 그 까치에게 준 것은 밥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단순한 밥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박시준의 따뜻함이었습니다. 혼자인 누군가를 보고 그를 돌보고 싶은 마음이었습니다. 그리고 까치는 그것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1000년 동안 품고 살았습니다. 34부 까치가 주는 선물. 반대로 까치가 박시준에게 준 것은 무엇일까요? 물질적으로는 나뭇가지와 밥이었습니다. 하지만 정신적으로는 훨씬 더 큰 선물이었습니다. 그것은 혼자가 아니라는 확인이었습니다. 누군가 자신을 필요로 한다는 기쁨이었습니다. 생이 이어질 이유, 내일 아침을 기대할 이유였습니다. 35부 세대를 건너는 이야기. 이 이야기는 박시준과 까치의 이야기로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것이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그 마을 사람들의 이야기, 그들의 손자들의 이야기, 그 손자들의 손자들의 이야기. 모두가 이 이야기 안에서 자신들의 삶을 찾고 있습니다. 36부 까치의 울음이 의미하는 것. 까치는 울음으로 소통합니다. 그 울음에는 여러 감정이 담겨 있습니다. 기쁨도 슬픔도 부르는 마음도.
이 이야기에서 까치의 울음은 특히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그것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감정들의 표현입니다. 순수한 영혼의 울음입니다. 37부 박시준의 죽음이 완성시킨 것. 박시준이 죽으면서 이 이야기는 더욱 완성되었습니다. 만약 박시준이 계속 살았다면 이 이야기는 단순한 두 생명의 우정 이야기에 불과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박시준의 죽음으로 이 이야기는 영원함의 메타포가 되었습니다. 죽음도 끊을 수 없는 인연. 생명도 끝났지만 사랑은 계속된다는 진리. 38부 신화적 해석. 어떤 학자들은 이 이야기를 신화적으로 해석합니다. 박시준은 평범한 인간이 아니라 산의 신이었다고. 그리고 까치는 천상의 존재였다고. 두 신이 만나버린 사랑의 이야기라고. 물론 이것은 하나의 해석일 뿐입니다. 하지만 이런 해석이 가능하다는 것 자체가 이 이야기가 얼마나 깊이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39부 역사적 기록. 이 이야기가 정말 있었던 일인지 확인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조선시대의 기록에는 이런 이야기가 명확히 남아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사실이 이 이야기의 가치를 떨어뜨리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이 이야기는 많은 박시준들의 삶을 담고 있는 일종의 집단적 기억이 될 수 있습니다. 혼자인 노인과 그를 돕는 작은 친절에 대한 모든 사람들의 이야기. 40부 까치 외의 다른 동물들. 흥미롭게도 이 이야기와 유사한 이야기들이 동아시아 곳곳에 있습니다. 중국의 이야기에는 까치 대신 학이 나오기도 합니다. 일본의 이야기에는 까마귀가 나오기도 합니다. 하지만 모든 이야기의 핵심은 같습니다. 작은 친절을 받은 동물이 그 감사함을 천년토록 갚는다는 것. 이것은 문화를 초월하는 인류 보편적 진리인 것 같습니다. 41부 봄의 재생. 이 이야기에서 봄은 특별한 의미를 가집니다. 박시준이 가장 위기에 빠진 것은 겨울이었습니다. 그리고 까치가 가장 활발하게 도움을 준 것도 겨울이었습니다. 하지만 봄이 오면서 두 생명은 새로운 국면을 맞이합니다. 이것은 겨울의 시련이 봄의 재생을 만든다는 자연의 법칙을 암시합니다. 우리의 삶도 이와 비슷할 것입니다. 가장 어려운 겨울을 견디고 나면 반드시 봄이 온다는 것. 42부 음식의 상징성. 박시준이 까치에게 준 밥은 단순한 음식이 아닙니다. 동양 문화에서 밥은 생명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가장 기본적인 필요이자 동시에 가장 깊은 사랑의 표현입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밥을 지어주는 것처럼 박시준이 까치에게 밥을 준 것은 그것이 자신의 생명을 나누는 것과 같았습니다. 43부 집의 의미. 박시준의 초가집도 중요한 상징입니다. 그것은 단순한 주거지가 아닙니다. 혼자인 노인의 세상입니다. 외로움의 기준점입니다. 그리고 까치를 받아들임으로써 그 집은 사랑의 공간이 됩니다. 두 생명이 함께 견디는 그 작은 공간. 44부 시간의 흐름. 이 이야기에서 시간은 매우 천천히 흐릅니다. 매일 같은 일상이 반복됩니다. 밥을 주고 나뭇가지를 받고 함께 밤을 나고 그 반복 속에서 천년이 흐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깨달음을 줍니다. 반복과 일상이 사실은 영원히 될 수 있다는 것을. 45부 두 생명의 상호작용. 이 이야기의 가장 아름다운 부분은 그것이 일방적이지 않다는 것입니다. 박시준이 까치를 돕고 까치가 박시준을 돕습니다. 누가 더 도움을 줬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어쩌면 같은 정도일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진정한 관계의 모습입니다. 서로를 필요로 하고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관계. 46부 말없는 소통. 박시준과 까치는 말로 소통하지 않습니다. 오직 행동으로 소통합니다. 까치는 울고 박시준은 밥을 줍니다. 박시준은 손을 뻗고 까치는 그 곁에 앉습니다. 이런 말없는 소통 속에 실은 가장 깊은 감정이 담겨 있습니다. 47부 현대의 교훈.
현대에 이 이야기를 적용한다면 어떨까요? 우리가 혼자라고 느낄 때 우리는 누군가에게 도움을 청할 수 있을까? 우리가 누군가가 혼자라고 느낀다면 우리는 과감하게 손을 내밀 수 있을까? 이 이야기는 그렇게 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행동의 결과는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클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48부 기록의 가치. 비록 정사적 기록은 남아있지 않지만 이 이야기는 기록되었습니다. 사람들의 기억에 기록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억이 사료보다 더 강력한 기록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계속 살아 숨쉬고 있기 때문입니다. 49부 까치의 색깔의 상징. 까치는 검고 흰색을 가지고 있습니다. 검은색은 고통과 슬픔을 상징할 수 있습니다. 하얀색은 순결과 거룩함을 상징합니다. 어쩌면 까치는 그 검은 부분으로 박시준의 고통을 함께하고 하얀 부분으로 희망을 빛내는 존재였을 것입니다. 50부 인간과 동물의 경계. 이 이야기는 인간과 동물의 경계를 묻습니다. 우리는 어디까지가 인간이고 어디까지가 동물이라고 정의할 수 있을까? 까치가 박시준을 돌본 것은 동물의 본능일까 아니면 사랑일까? 그 구분이 정말 중요할까? 51부 죽음 이후의 연결. 박시준이 죽었지만 그의 이야기는 죽지 않았습니다. 까치는 계속 그의 집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마을 사람들은 그들의 후손들에게 이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이것은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시사합니다. 우리가 사랑한 것, 우리가 했던 선행, 우리가 남긴 이야기들은 계속 살아남는다는 것을. 52부 마을의 집단 기억. 이 이야기는 더 이상 박시준 개인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마을 전체의 집단 기억이 되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 이야기를 자신들의 정체성의 일부로 삼았습니다. 우리는 까치의 은혜를 기억하는 마을이다. 우리는 은혜에 감사하는 마을이다. 53부 계절의 순환. 이 이야기는 계절의 순환 속에서 반복됩니다. 매해 봄이 오면 사람들은 박시준과 까치를 기억합니다. 매해 겨울이 오면 마을 사람들은 까치들에게 밥을 줍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는 실제의 삶 속에서 재현되고 있습니다. 54부 우정의 본질. 이 이야기를 단순히 인간과 동물 사이의 우정이라고 할 수 있을까? 아니면 그것은 더 큰 무엇인가? 혹은 종의 경계를 넘어선 영혼의 연결? 우리가 어떻게 부르든 그것의 본질은 변하지 않습니다. 두 생명이 서로를 필요로 하고 서로를 사랑했다는 것. 55부 반복과 변화. 이 이야기는 반복 속에서 전해집니다. 할머니가 손자에게, 손자가 자식에게. 반복되지만 매번 약간씩 달라집니다. 어떤 때는 까치의 나이가 더 길어지고 어떤 때는 박시준의 이야기가 더 자세해집니다. 하지만 핵심은 항상 같습니다. 56부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 이 이야기가 끝나는 것 같지만 사실 그것은 끝이 아닙니다. 까치들은 계속 그 마을을 찾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계속 까치들에게 밥을 줍니다. 그리고 누군가는 계속 이 이야기를 전합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가 살아있는 한 계속될 것입니다. 57부 우리도 주인공이 될 수 있다.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도 박시준일 수 있습니다. 혼자인 누군가를 도할 수 있는 우리도 까치일 수 있습니다. 누군가의 은혜에 감사하고 그것을 갚을 수 있는 이 이야기는 우리 모두의 이야기가 될 수 있습니다. 58부 마지막 울음. 그 마을에서는 여전히 까치의 울음이 들린다고 합니다. 어떤 이는 그것이 박시준을 부르는 울음이라고 합니다. 어떤 이는 그것이 새로운 도움이 필요한 누군가를 부르는 울음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 모두는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감사의 울음입니다. 천년을 함께 산 감사의 울음입니다. 54부 우정의 본질. 인간과 동물의 경계를 넘어선 우정.
두 생명이 서로를 필요로 하고 서로를 사랑했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이런 우정을 느껴본 적이 있나요?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55부 반복과 변화. 이 이야기는 세대를 넘어 반복됩니다. 매번 조금씩 다르지만 핵심은 변하지 않습니다. 좋아요를 눌러 여러분의 마음속 기억도 이어가 보세요. 56부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 이야기는 끝이 아니었습니다. 까치와 마을 사람들의 나눔은 계속됩니다. 구독을 눌러 다음 이야기까지 함께 하세요. 57부 우리도 주인공이 될 수 있다. 우리 모두는 이 이야기의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혼자인 누군가를 돕는 박시준이 될 수도, 은혜를 갚는 까치가 될 수도 있습니다. 댓글로 여러분이 주인공이 된 순간을 이야기해 주세요. 58부 마지막 울음. 여전히 그 마을에서는 까치의 울음이 들린다고 합니다. 감사와 은혜의 울음, 천년을 이어온 울음입니다.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으로 다음 감동의 이야기도 놓치지 마세요.